안녕하십니까, 워럭입니다. 오늘 저주 대행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주 대행이 참 극한의 직업은 맞습니다. 오늘도 오늘은 이제 산에 깊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니래 가지고 깊숙이 들어가지 못했고 중턱 정도 거기 이제 사이드를 빠져가지고 좀 길이 위험하긴 했지만 이제 늘 가던 곳이라 안전하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주대행을 하고 이렇게 퇴출을 하는데 가방 위에 귀신이 하나 올라타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합니다. 저기 중간에 그 뿔투구를 벗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뿔투구를 벗는 바람에 이게 좀 저를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하고 그리고 이제 테마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뭐니 해도 뭐 새벽닭이 오는 시간까지 버티면 뭐 그게 장땡입니다. 그리고 제 지금 뒤로는 발자국 소리가 많이 나요. 계속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그 정도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발자국 소리를 크게 내는 귀신들은 거기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냥 주변에 신경만 거슬리게 할 뿐 딱히 들어보지 못하는데 가방 위에 올라탄 건방진 귀신이 있어서 퇴마를 하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또 마음을 또 다스리면서 분노를 좀 가라앉히고, 왜냐면 귀신이 가방 위에 올라타면 솔직히 좀 화가 나는 거 있어요. 이 건방지게 어디 올라타나 싶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체력이 받쳐줘야 이것도 합니다. 왜냐면 동틀 때까지 이제 이 산자락에서 이제 동트는 걸 봐야 되거든요. 지금은 이제 동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고, 그전에는 이제 좀 심심해가지고 또 이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의식을 좀 진행해드릴까 했는데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일단은 그냥 동틀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슬슬 해가 뜰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그쵸. 해 뜨는 그 시기는 이제 언제 보냐면 저기 등산객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하산해도 되는 신호거든요. 첫 등산객이 나타나면 좀 사악할지 모르겠는데 그 등산객한테 귀신 하나 이제 뭐 얹어주고 가야죠. 뭐 좀 그런가요?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게 원래 해 뜨기 전에 산에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제가 넘기려고 넘긴 게 아니고 일단 아까 가방 위에 올라타 가지고 이게 되게 거슬리더라고요. 그거를 또 달고 제가 뭐 이 사무실까지 갈 수는 없는 거고, 또 사무실 가서 이제 초 밝히고 또 애군 소멸 의식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애군 소멸 의식이 저도 솔직히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의식은 저를 위해 하는 의식을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군 소멸 의식 하면서 정화하고 또 이제 테마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본발부수 부적 가지고 계신 분들도 똑같이 애군소멸의식에 영향을 받으시고, 섬유의 부적 구매하신 분들도 그 애군소멸의식을 해드리면 공명 현상 일어나는 것처럼 같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쩔 때는 전에는 몇 달 전에는 깜빡깜빡한 날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말은 가능하면은 제가 쉬려고 노력하는 중이거든요. 지금 괴담 같은 경우도 거의 며칠째 못하고 있고, 근데 괴담이라는 게 사실 좀 이렇게 즐거움을 위한 그런 거잖아요. 뭐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근데 일단은 저한테 의뢰를 주신 분들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뭐 그 괴담 이런 거 먼저 우선해가지고 저한테 뭐 저주대행 의뢰하신 분들, 또 기타 다른 주술의식을 의뢰하신 분들 그 일을 후순위로 넘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참 되게 뛰어다니네. 이게 여기 산에 있다 보면은 참 별의별 귀신 많아요. 저기 막 저렇게 막 계속 제자리 뛰는 귀신도 있고요. 나무에 끼어가지고 그냥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런 귀신도 있고, 별의별 귀신이 많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기 뭔가 영적인 능력이 없으시면 밤에는 산에 오지 마세요. 영적인 능력이 생기면 그때는 정신을 잃지를 않아요. 막말력에서 귀신이 바로 얼굴 앞에 들이대도 딱히 이렇게 쫄지 않습니다. 그냥 약간 소름이 돋는 건 있어요. 깜짝 놀란 것도 있죠, 갑자기 나타나면. 근데 일단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혹시라도 산에서 이제 이 귀신을 이제 마주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생각을 하세요. 무엇을 할 것인가. 당황하지 마세요. 막 비명 지를 필요도 없고 막 미친듯이 도망갈 필요도 없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귀신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교란할 수는 있어도 막 여러분들 몸을 낚아채서 넘어뜨리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저기 가끔 이렇게 등을 콱 찌르는 그런 물리적인 힘을 쓰는 그런 귀신도 있긴 해요. 근데 막 집어 던지거나 이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귀신은 아직 못 봤거든요. 보면은 이제 뭐 손등을 확 휘어잡는다던가 막 이렇게 싹 손등을 어루만진다던가, 그 다음에 등 뒤를 싹 쓰다듬거나, 뭐 한참 막 살 날리고 있으면 등을 이제 뭐 검지나 엄지 이런 걸로 쿡 찌르는 귀신들도 있고 그러는데 쫄 필요가 없어요. 산에서 또 귀신 얘기하니까 약간 소름이 싹 돋네요. 호랑이도 제 말하면은 온다는 그런 속담이니 괜히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동들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제가 좀 요즘 살기가 좀 넘치는 때라서 딱히 이렇게 막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늘 최근에는 제가 이제 살 날리는 주술은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그게 그냥 이게 무조건 그게 먹히는 게 아니고요. 먹히는 사연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왕이면은 이제 좀 저비용 같은 경우는 살 날리는 것도 해드리지만 가능하면 땅에 묻는 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30만 원대 그 부담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저주를 받을 수 있는 게 땅에 묻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드리면은 이제 작은 생기를 말리듯이 저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좋긴 해요. 왜냐면 이 양기 생기를 말리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발기불능까지는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막 꼬쟁이처럼 말라가지고 막 비틀어지면서 이 남성 성기능이 좀 저하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임신이 잘 안 된다던가, 그 다음에 신경질적으로 변하면서 이 잠자리를 거부하는 일이 벌어진다던가, 반면에 이제 부작용이 나서 미친 듯이 막 생녀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못 견뎌올 정도로 막 성욕에 몸부림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적 불안감이 오면서 막 계속 우울증에 빠지고 막 마치 산후 우울증처럼 심각하게 오면은 나중에는 이제 막 스스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저주 주술이 제가 막 사악한 어떤 마법을 써서 쓴 게 아니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기 하는 그게 주술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악마 같은 존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뭐 죽음의 사신 뭐 이런 존재도 아니고, 그냥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주술이고, 본인이 이제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게 되는 거다. 그렇게만 보죠. 이제 좀 하늘이 밝아지고 주변이 좀 밝아지는 것 같은데, 주변에 귀신들이 좀 있어가지고 좀 신경 쓰이긴 하지만, 이제 이 시간이면은, 시골에서 이 시간이면은 거의 이제 닭이 울 시간이거든요. 이제 슬슬 하산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등산객이 저 한 명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야, 저 할아버지는 귀신이야, 사람이야? 거듭 말씀드리지만, 산에서 귀신을 보면 쫄지 마세요. 그 오싹하고 소름 돋는 거는 그냥 추우면은 왜 이렇게 춥잖아요. 그냥 겨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산에서 막 귀신이 나타나 산기가 느껴지면 핫팩 같은 거 꺼내서 그냥 데우시거나 그런 거 없으면, 뜨거운 보온병은 뜨거운 물 같은 거는 가진 게 좋아요. 그 몸 녹이면서, 이게 따뜻한 차를 마시면 양기가 돌면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의외로 테마라는 게 막 이렇게 간단한 방법도 있어요. 저기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이제 두통이 몰려오고 소름이 쫙 끼치면서 온몸에 털이 곤두서지만, 그거는 일단 감각 기관이다. 마치 곤충이 더듬이가 있는 것처럼 감각, 그 더듬이, 온몸에 있는 더듬이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반응하는 것이다, 신호를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소름 돋는다고 막 그 감정이나 그런 거에 지배당하셔가지고 정신까지 잃지 마시고, 거기서 정신이 쫄거나 잃게 되면은 빙이 되는 겁니다. 정신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름 끼치는 그 느낌을 그냥 한기가 느껴지는, 추위가 느껴지는, 춥네? 요 정도 생각하시고, 한기 느껴지면 춥다. 그리고 소름 돋으면 주변에 귀신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침착함을 뭐 잃을 필요는 없어요. 저기 뭐 막말력에서 누가 칼 들고 덤벼오는 강도가 무섭지, 흉측한 모습으로 막 이상하게 뛰어다니는 귀신이 무섭냐? 저기 막 백날 와서 지랄해봐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은 어차피 공존할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차원에 있는 거고, 와서 막 뭐하고 높이고 뭐하건, 업히면은 퇴마하면 되고요. 테마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기 웬만한 저렴한 부적, 제가 테마 부적을 되게 싸게 파는 이유가, 테마가 이렇게 막 큰 비용이 곱살 필요도 없어요. 테마는 부적 몇 장, 이렇게 한 10장? 그래야 해야 한 장에 제가 3만원 정도에 팔고 있으니까, 뭐 한 장에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한 10장 정도 하면은 다 떨어져요. 저기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한 10만원 정도 들여서 좀 큰 부적도 사가지고 이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형으로 테마하는 방법도 있고요.
괜히 뭐 저기 어설프게 팥 뿌리거나 소금 뿌리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민간요법이고, 전문적으로 했을 때는 테마는 부적이나 그 다음에 인형, 이 두 가지가 가장 좋아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괜히 막 무당한테 가가지고 300이네 500이네 1000, 2000원 쓰지 마시고요. 끼케야 한 30만원? 이제 원가 판매합니다. 뭐 빙의되면 빙의된 것도 억울하고, 왜냐면 제가 싸게 판 이유가, 대체로 뭐 빙의되신 분들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이 많아요. 삶이 힘들다 보면은 빙의도 잘 되거든요. 삶이 힘들면 부정적으로 변하고, 그 부정적인 기운이 이제 막 죽을까 말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되고, 그런 어두운 기운을 타고 잡기가 몰려오는 거거든요. 가난해서 힘든 것도 죽겠는데 거기다 막 500 없는 돈 끌어다가 막 테마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저기 3만원에서 한 33만원이면은 테마하고도 막 남고 떡을 쳐 먹으니까 괜히 막 비싼 돈이라서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의외로 테마는 되게 쉽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사용법도 알려드리니까, 원가로 제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원가 판매할 때 최대한 활용하세요. 저기 괜히 이상한 무당 만나가지고 돈은 돈대로 쓰고 효과도 없고, 오히려 잡기 꼬여들고 막. 여러분, 서로 선무당이 무서운 게, 어디서 주소 들은 거 많아가지고 막 그럴듯하게 무당처럼 꾸여 있고 뭐 테마한다고 하는데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이 섭리의 신의 섭리에 깨달은 이 섭리의 주술사 워럭을 제가 활동할 때 최대한 많이 활용하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진짜 원가 판매입니다. 지금까지 테마 부적 써가지고 테마 안 되신 분도 없어요. 이렇게 비싼 돈 쓰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저기 제가 막 부적 그림 같은 경우도 뭐 33만원에서 비싸면 99만원 이렇게 하고 있고, 진짜 이제 뭐 제대로 만든 것도 그 이상 비용도 있는데, 대체로 33만원에서 99만원 사이면은 그냥 웬만한 거 다 그냥 잡아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기 보통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타고난 사주가 좋은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점 볼 필요도 없고 타로 점 볼 필요도 없고 괜히 뭐 부적 쓸 필요도 없어요. 저기 타고난 팔자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타로 점 본다고 제가 일부러 안 보려고 해요. 왜냐면 굳이 타로 점 볼 필요 없는 사람한테 봐줄 필요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 타로라는 게 약간 점성술이고, 그러다 어둠에 기반한 그런 점이기 때문에 괜히 타고난 운세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무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가실 분들이 괜히 호기심에 막 이런 거 봐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막 자주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제 말을 들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말을 안 들어. 이상하게 말 안 듣고, 그리고 이게 주술로 되는 게 있고요, 또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주술 만능주의나 이 무속 만능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본인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솔직히. 본인이 어떤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노력도 안 하는데 백날 저만 보고 다닌다고 변화가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술이라는 거를 자꾸 홍보한 이유가, 주술은 약간 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요. 막 없는 거 있다고 하거나 막 괜히 겁주거나 그런 거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문제 없다 하면은 문제 없다고 믿으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뭐 연락 안 한 경우가 있어요, 제가 굳이. 왜냐면 동영상 받아보면은 잡기가 없고 악기도 없어요. 그분들 맨날 뭐 연락할게요, 뭐 입금할게요. 근데 제가 확인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카톡도 안 하거든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죠. 굳이 막 불안한 심리에 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산에서 이런 얘기하면 주변에서 귀신들이 저 주술사 5만 원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 뿐입니다. 저 새끼는 계속 뛰어다니네. 저기 얼마나 살아생전에 방탕하게 살았으면은 산에 갇혀가지고 저기 널뛰게 하고 있나. 에휴 진짜. 여러분들 저기 너무 물질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정신수양 좀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 산에 오면은 저 새끼는 계속 가서 저기 뛰고 있어요. 저기 계속 뛰고 있어. 하여튼 이 뛰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계속 뛰고 있어. 아이고 백날 뛰어봐라. 그 영역이 올라가나. 자 하여튼 저는 이제 등산객들이 한두 명씩 보기 시작하니까 등산객의 복장으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들이 보이니까 이제 좀 살한 삶 냄새가 나네요. 역시 이게 사람은 여러분 이 차 소리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산에 있다 나오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차 소리가 너무나 반가워. 근데 오늘도 참 열심히 살았습니다. 문명의 세계로 왔습니다. 아유 이게 짐을 줄이려고 해도 짐이 줄여지지가 않아요. 가방에다가 또 등에 등산 가방에다가 어쩔 수 없나 봐요. 이런 가방 안 들고 다니고 싶어도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참 길었어요. 산에 거의 한 5시간? 저도 참 지긋지긋하죠. 12시부터 5시까지 산에 있었어. 진짜 근데 오늘은 왜 이렇게 귀신이 많지? 귀신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저기 몇 달 전에 그 할머니 귀신이 가장 썸칫했지 진짜. 와 살면서 그렇게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귀신은 처음 봤거든요. 그 할머니 귀신 봤을 때가 진짜 머리가 정지가 되는 느낌? 오늘은 소리만 들리고 요즘 이상하게 발걸음 소리만 들려요. 귀신들이 잘 모습은 안 보이는데 아까도 널뛰는 애들 있잖아요. 어제 오늘 그저께 계속 보면은 그게 막 발걸음 소리만 나.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좀 둔해서인 건지 아마 영환자랑 같이 갔으면 영환자가 으악 하면서 형 빨리 튀어요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쉽게도 금액이 낮으면 혼자 갈 수밖에 없는. 근데 그래도 올해 프로젝트 하나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정기적으로 또 팀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은 이제 프로젝트 말이 프로젝트 저주대이죠 뭐. 근데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드디어 팀이 다 이제 서울로 온대요. 여러분 저는 갑니다. 죽겠어요. 피곤해서.